왜 어떤 70대 남성은 여전히 얼굴이 밝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부부 관계도 편안한데 왜 또 다른 70대는 같은 나이인데도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자위 한번 하고 나면 죄책감과 공허함만 남을까요? 둘 사이의 차이는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자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7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가끔 혹은 꽤 자주 자위를 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얘기만은 꼭 해두고 싶습니다. 이건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뇌, 심장, 전립선, 방광, 그리고 마음 전체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떠올라 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 먹고도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건가? 혹시 전립선 망가지는 거 아닌가? 젊을 땐 괜찮다 쳐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건 중독 아니야? 말은 못하고 또 검색창에만 조용히 쳐보셨겠죠. 그런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전립선암 온다 라고 겁을 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립선 건강엔 자주 비워주는 게 최고다 라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포르노 산업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해서 더 자극적인 영상, 더 강한 판타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신호가 아니라 공포와 호기심, 외로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걸 저는 70대 남성에게 찾아온 침묵의 역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을 안 할 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외래에서 문을 닫고 나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십니다. 선생님, 사실 이 나이에도 그걸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쁘다 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으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도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도 둘 다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30대의 자위와 70대의 자위는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혈관, 뇌의 회로, 전립선과 방광의 상태가 모두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지 마라 라고 겁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면 당신 몸에 맞고 어떤 패턴이면 당신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조절한다 라는 감각을 되찾게 해드리는 것, 그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건 자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뒤에 숨어있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호르몬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 엔진이 예전만큼 힘이 안 나듯 호르몬 엔진도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동시에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적당한 자극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를 넘어가면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쾌감을 못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포르노 영상, 특히 요즘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강한 자극의 영상이 끼어들죠. 처음에는 그냥 오데오 호기심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뇌는 금방 이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서의 스킨십, 파트너와의 부드러운 접촉, 느린 흥분, 이런 것들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설탕 듬뿍 든 음료에 익숙해지면 물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영상,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위도 점점 빨리, 세게, 급하게 하게 됩니다. 뇌는 이렇게 재배선됩니다. 화면 플러스 강한 자극 플러스 급한 자위가 하나의 세트로 묶이는 거죠. 저는 이걸 70대에서 나타나는 쾌락의 대사 오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심장과 혈관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정을 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확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릅니다. 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탄력 있고 심장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70대에는 다릅니다. 혈관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스트레스를 버텨온 낡은 수도관입니다. 탄력이 떨어져 있고 안쪽이 굳어져 있습니다. 심장도 예전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자극인데 몸이 느끼는 부담은 두세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같은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밤늦게 피곤한 상태에서 숨을 참아가며 이대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하는 자위가 심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전립선과 정낭이 수축하면서 전객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성생활이 전립선에 좋다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거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억지로 짜내는 자위는 오히려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충혈과 과수축이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골반저 근육을 경직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정 후에 회음부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변 볼 때 화끈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자위라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약해진 시스템 위에 얹힌 과한 자극과 잘못된 패턴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70대 남성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 중에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외래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는 자주 비워줘야 한다면서요? 잠이 안 오면 한 번 하고 자면 좋다던데요? 그래서 피곤한 날에도 몸이 축 처진 날에도 습관처럼 한 번 하고 자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집어 드십니다. 밤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시, 2시예요. 작은 화면으로 강한 영상을 보면서 눈과 뇌를 강하게 깨웁니다. 이때 뇌는 잘 준비가 아니라 전투 준비 상태가 됩니다. 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여기에 카페인, 술, 야식이 같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한잔하고 영상 좀 보고 우리 풀고 자자.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패키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깊은 잠, 뇌와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깨면 개운함 대신 묵직한 피로, 가슴 두근거림, 머리에 멍함이 남습니다.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이유를 잘 모른 채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그 뒤에는 이런 패턴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혈액순환에 좋다며 자위를 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고 억지로 오래 참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는 게 남자다 라는 생각에 골반저 근육과 복부, 엉덩이, 허벅지까지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숨을 멈추다시피 하면서 자위를 합니다. 그러면 골반저 근육은 마치 수도관을 쥐고 있는 손이 계속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과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뭔가 덜 나온 느낌, 사정 후 통증, 화끈거림, 이리 묵직한 뻐근함 같은 증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나빠진 건가요? 라고 오시지만 검사해보면 전립선 비대는 아주 경미한데 골반저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식습관이 더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신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 단 음료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과 인슐린을 높입니다. 그게 결국 성기 주변의 미세혈관과 신경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점점 자위를 해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더 강한 자극, 더 긴 시간, 더 자주.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 뇌의 성기능이 연결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 좋다고 믿고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당신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눈앞에 그려보겠습니다. 제 상상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음경의 혈관을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에 가는 연료 호스처럼 아주 섬세합니다. 전신 혈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 신호를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기 문제가 심장 질환의 경고 신호가 되기도 하죠. 이 가는 호스를 통해 피가 충분히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야 제대로 된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면 호스가 접힌 것처럼 흐름이 막힙니다. 그 다음 전립선을 떠올려 보죠. 전립선은 요도 입구를 감싸고 있는 밸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도꼭지 바로 안쪽의 조절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밸브가 조금만 부어도 소변 줄기와 사정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물줄기가 약해지고 중간에 끊기고 끝나고 나서도 뭔가 남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방광은 어떨까요? 저는 방광을 감정의 거울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패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늦은 밤 포르노 영상을 보며 자위를 하면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패턴을 바꾸면 놀랍게도 야간뇨가 줄어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수도관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이 손이 부드럽게 열고 닫혀야 물도 전객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데 자위를 할 때마다 이 손을 계속 꽉 쥐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결국 경직되고 피로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골반저 통증, 묵직함, 사정 후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봅시다. 뇌 안에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 회로를 통해 보상 스위치를 누릅니다. 원래는 좋은 음식, 사람과의 교감, 성적인 친밀감, 성취감 같은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된 회로에서 이 스위치를 너무 자주, 너무 강한 자극으로 누르게 되면 스위치가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쾌감은 줄고 끝나고 나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5가지를 한 장의 그림처럼 떠올려 보세요. 가는 연료, 호스 같은 음경 혈관, 밸브 역할을 하는 전립선, 감정의 거울인 방광, 수도관을 쥔 손 같은 골반저 근육, 그리고 보상 스위치가 달린 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자위 패턴이 이 5가지 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계는 독소 패턴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70대 남성에게 자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도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죄책감과 억압이 커져서 몰래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몸과 뇌를 망치는 요소부터 하나씩 빼내야 합니다. 이다 첫째, 밤늦게 화면과 함께하는 자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자위를 한다면 가능하면 낮 시간대, 심장과 뇌에 부담이 덜한 시간으로 옮기세요. 오후나 이른 저녁,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 혈압이 비교적 안정된 시간대가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 특히 자정 이후의 자위는 방광, 심장, 뇌에게 과한 부담입니다. 둘째, 강한 포르노 영상과 과도한 판타지에 의존하는 패턴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없이 상상이나 파트너와의 스킨십 중심으로 전환해보세요. 처음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뇌가 재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도파민 과부하를 줄이고 현실 자극,
다시 민감해지도록 회로를 재훈련하는 거죠. 셋째, 피곤하면 한 번 하고 잔다.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 풀자. 같은 감정 조절용 자위를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자위를 수면제나 진정제처럼 쓰는 습관은 결국 수면의 질을 더 망가뜨립니다. 대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느린 호흡, 짧은 산책 같은 다른 해소 경로를 마련해 보세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뇌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넷째, 사정 직후의 과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줄여야 합니다. 자위를 질병이나 죄악으로만 보면 끝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이 쌓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위는 죄가 아니라 다루어야 할 행동 패턴입니다. 좋은 패턴이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나쁜 패턴이면 몸과 마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벌주는 대신 패턴을 조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다섯째, 카페인, 야식, 참마술과 묶여있는 야식 플러스 술 플러스 영상 플러스 자위 패키지를 해체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 전 2~3시간은 위, 뇌, 심장, 방광을 쉬게 해주는 야간 디톡스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물은 조금만, 저카페인은 오후 늦게 이후로는 줄이고 술은 가능하면 저녁 식사 초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독소 패턴을 하나씩 걷어낸 뒤 2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회복과 재설정입니다. 빈자리를 건강한 패턴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먼저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까지 괜찮습니까? 많이들 물으십니다. 정답은 당신의 심혈관 상태와 전립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적인 건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다만 심장 뇌혈관 질환이 없고 전립선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대략 주일 회에서 2회 정도 무리하지 않는 자극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특히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패턴은 분명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자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정만을 목표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강하게 일에 숨을 참아가며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호흡을 깊게 하고 골반저 근육을 일부러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감각을 느끼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숨을 멈추지 말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몸 전체에 힘을 빼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신경 폭발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 성적 자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장과 혈관에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셋째, 테스토스테론과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계단을 조금 더 오르내리기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단백질,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비타민 D, 아연이 포함된 식단은 성기능과 뇌의 보상, 회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지만 매일 조금씩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 리듬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이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며 아침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쬐어주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멜라토닌과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면과 호르몬이 안정되면 선격도 보다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파동을 그리게 됩니다. 다섯째, 만약 우울, 불안, 외로움 때문에 자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라고 해서 상담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서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성적인 행동 패턴으로 많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동년배, 친구,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화면의 자극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목표는 자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만약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 한두 주 안에는 수면 패턴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늦은 자위를 줄이고 화면을 멀리하고 야식과 술을 줄이면 처음에는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지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고 아침에 느끼는 두통이나 묵직함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예전보다는 덜 피곤한데 하는 작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뇌가 조금씩 적응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없이도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게 되고 자위 빈도가 줄어들어도 미칠 것 같다는 느낌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꼭 필요하지는 않네요. 3달 정도가 지나면 전립선과 방광 증상, 전반적인 활력에서 더 분명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야간뇨가 줄고 소변 줄기가 조금 더 시원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가벼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엔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했는데 요즘은 그런 공허함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밤늦게 영상을 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다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그 다음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위를 할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빈도로 내 몸을 존중하면서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70대입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을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이해와 선택 속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그 힘의 일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내가 결정한다, 내가 조절한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과 습관을 다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주변의 아버지, 형, 친구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 주십시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숨기지 말고 제대로 알고 선택하자. 라고요. 당신의 방광과 전립선, 당신의 뇌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